포림의 자팍다식 제1편. 달력을 바꾼 아우구스투스. 원래 2월은 29일이었다. 그러나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자기가 태어난 달인 8월을 자기 이름을 따 일명 어거스트라 명명해놓고 그 달을 기리기 위해 2월에서 하루를 빼 8월과 7월을 똑같이 31일로 만들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본명이 옥타비아누스였던 그에게 로마의 원로들이 내린 호칭으로서 존엄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옥타비아누스가 권좌에 오른 이후 실질적인 재정이 이루어졌다. 아타우알파의 몸값. 잉카 제국의 국왕 아타우알파의 몸값은 유명하다. 스페인의 정복자 피사로가 남아메리카 페루의 땅에 도착하여 안데스 산맥을 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스페인 군대를 초인으로 여겼던 페루인들은 그들을 환대했고 특히 페루 국왕인 아타우알파는 그를 극진하게 모셨다. 답례로 피사로는 아타우알파에게 만찬을 베풀고 나서는 안면을 바꾸어 아타우알파를 포로로 잡아두었다. 곧 아타우알파는 피사로가 페루를 방문한 목적이 금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피사로는 아타우알파에게 손을 위로 뻗게 한 후 손끝이 닿았던 지점을 한계선으로 정한 후 그 선까지 방을 온통 금으로 꽉 채운다면 풀어주겠다고 제의했다. 결국 아타우알파는 발끝으로 서서 손을 최대한 위쪽으로 뻗었고 피사로는 그 지점에 선을 그어두었다. 너비 5.1m, 높이 6.6m인 그 방에 그어진 선의 높이는 2.7m였다. 그러나 한 달 안에 그 높이만큼 금을 꽉 채워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아타우알파는 쿠스코 도시 안의 궁과 신전에서 금이란 금은 모두 뜯어내 그 방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이때 쌓인 금은 현시가로 2억 달러의 값어치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피사로는 아타우알파를 풀어 죽이는커녕 그를 카사카 광장에서 공개 화형시켰다. 자식의 이름은 기억이나 했을까? 모로코의 물라이 이스마일 황제는 모로코의 아버지란 칭호를 들을 만하다. 그는 수도인 타이랏에서 52년간 모로코를 지배했으며 모로코의 이슬람교와 황실 관습에 따라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1727년 그가 죽었을 때 548명의 아들과 340명의 딸들이 그의 임종을 지켜보았다. 물라이는 생전에 자식들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했을까? 람세스 2세의 시신이 있는 사원. 유명한 파라오 람세스 2세는 162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그 중에 111명은 아들이었고 51명은 딸이었다. 1910년에 죽은 시암의 왕 쿨랄롱콘 혹은 라마 2세는 3,000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134명의 아들과 236명의 딸을 두었다. 점성술사가 예언한 도미티아누스의 죽음.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이 서기 96년 9월 18일 새벽 5시에 살해될 것이라는 내용을 점성술사로부터 들은 후 점점 불안해졌다. 곧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자신의 측근에 있던 많은 부하들을 처형시켰는데 그 죽은 날이 오기 바로 전날에는 너무 불안한 나머지 침대에서 나와 몇 번씩 부하들에게 몇 시인지를 물었다고 한다. 그에게 저기를 품은 한 신하는 그에게 새벽 6시가 넘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황제는 자신의 암살 예언 시간이었던 5시가 지난 줄 알고 안심을 한 상태에서 목욕을 하러 나갔다. 그러나 가는 도중 조카인 스테파노가 중요한 일로 그를 침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전가를 받고 침실로 돌아갔는데 바로 사건은 그때부터 벌어졌다. 스테파노스는 암살자 명단이라며 도미티아누스에게 명단을 건네주는 척하면서 그의 다리를 칼로 찔렀다. 곧 침실에 숨어있던 4명의 암살자들도 가담 결국 그는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 그때의 시각은 정각 5시였다. 스스로 왕관을 쓴 나폴레옹. 자신의 정복에 의해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1804년 교황 피우스 7세에 의해 왕위에 오르기를 거부했다. 그는 왕관을 자신의 손으로 머리에 올려놓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다. 우연히 왕위를 거머쥔 정원사. 바빌론의 역사에는 엘릴바니 이야기가 있다. 에라 리미티 왕의 정원사인 엘릴바니는 새해 경축 행사의 일환인 그날의 왕에 선출되었다. 관습에 의해 가짜 왕은 하루 동안 군림한 뒤에 신에게 희생의 제물로 바쳐졌다. 그러나 엘릴바니의 경우는 달랐다. 공교롭게도 에라 리미티 왕은 경축 행사 도중에 죽었고 엘릴바니는 계속 왕위를 유지했다. 그 후 그는 24년 동안 선정을 베풀었다고 한다. 황제의 대명사로 불린 시저의 이름. 시저, 그의 이름은 근세까지도 황제의 대명사로 불렸다. 줄리어스 시저의 이름은 암살된 지 20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통치자 이름 속에 살아있다. 근대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제들은 카이저로 불리었다.
이는 라틴어 시저의 독일 철자법으로 아주 발음이 유사하다. 러시아어의 짜르 역시 시저의 한 형태이다. 또한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불가리아는 차르 세메온 2세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고 1947년까지 인도의 대영 제국 황제의 이름에는 카이저 이 힌드라는 칭호가 따라다녔다. 왕관을 저당 잡힌 왕.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리처드 2세가 권좌에 있을 당시 그는 사치와 낭비벽이 심해서 자신의 왕관을 저당 잡힐 정도로 왕실의 재산을 탕진했다고 한다. 그는 영국의 플랜테저넷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서 와트 타일러의 난을 진압하였으나 후에 전제 정치를 펴다가 반항을 초래하여 랭커스터 가의 헨리에게 폐위되어 살해되었다. 패빈의 협박을 벗으려고. 유사 이래 운명이 바뀐 가장 고귀한 아기는 중국 청나라 6대 황제 고종 걸륭제다. 5대 황제 옹정제의 빈이었던 니우훌라는 원래 여아를 출산했다. 의심스럽고 야만적이며 불평투성이 황제는 빈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패빈시키겠다고 협박했고 니우훌라는 자신의 딸을 같은 날 탄생한 네시의 아들과 바꾸어 버렸다. 바뀐 운명으로 네시의 아들에서 황제로 등극하였다. 이렇게 바뀌어진 아이를 받아들고 기쁨에 넘친 황제는 그날로 니우훌라 빈을 여황제의 자리에 앉히고 생활할 궁전을 따로 지어주었다. 니우훌라는 67년 동안 그 궁전에서 여황제로 군림했다.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뀐 소녀는 결국 황제에 등극하여 60여 년 동안 중국을 다스렸다. 그의 치세 동안 중국은 황금기를 누렸다. 중국은 이때보다 더 안정되거나 풍요로운 적은 없었다. 청나라 고종은 중국 역사를 통해서 가장 지혜로운 황제였으며 33,950여 편의 시를 지은 시인이요 천부의 재능을 부여받은 저술가였다. 그는 구두미 창의 높이가 7.6cm나 되는 화분 신발을 유행시켰으며 그의 어머니인 니우훌라를 매일 방문할 정도로 효성도 지극했다. 역사는 불안한 어머니의 작은 속임수에 속았지만 결국 위대한 군주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 행복했던 날은 단 14일 뿐. 중동의 후우마이야 왕조의 칼리프 압둘 라흐만 3세는 49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다스렸다. 그 제국의 1년 수익금은 3억 3,600만 달러였으며 당대의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해군과 육군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그는 제국 전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6,321명을 뽑아 모두 부인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618명의 자식을 두었다. 한마디로 그는 현명했고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 2억 6천만 달러 정도의 돈을 축적한 그가 죽은 뒤 유서가 공개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었다. 49년 동안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나의 재임 기간 중에 완전한 행복을 느꼈던 날들을 손으로 꼽아보았는데 불행히도 단 14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그가 추구했던 궁극적인 행복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평온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